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참 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혹시?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송유라 아나운서가 오면 좀 어색합니다. 3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어떻게 한 주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봄옷을 준비했다가 거의 한 2주 동안 굉장히 추워요. 맞아요. 춥고 전국에 꽃주책들이 다 연기가 되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저희 여수 YMCA 이사장님 이취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수 YMCA는 법인이라서 이사장님은 임기 2년인데요. 어떻든 정구모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어서 앞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또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여수 YMCA도 이 교수님이 특히 청소년과 청년 문제에 관심 많으시고요. 건축디자인학과 중에서도 도시건축, 생태건축의 전문가라서 그동안 여수 YMCA가 이 생태도시에 대한 고민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고민 많아서 앞으로 여수 시민사회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생태도시 이런 영역에 상당히 많은 운동적 중심을 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26일 날 그 여순 사건 역사 왜곡 관련된 그 비상대책 집행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곳곳에 전국의 시민단체들 참여시키느라고 정말 분주하게 보냈고요. 감사하게도 특히 여수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하고 식구들께서 김대희 총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주제에서 안 다룰 이야기여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수 시의원님들, 순천 시의원님들, 그 전라남 도의원님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그 시민단체 분들 대표님들과 신문자분들을 많이 오셨죠. 각각 소개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큰 역사에 좀 죄를 지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책 공약이랄지 풀뿌리 민주주의랄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의 요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나의 요구가 너의 요구고 나와 너의 요구가 우리의 요구고 그것이 모아지면 결국은 정책이 되는 거고 제도가 되는 거고 법이 되는 거라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하게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그 고민할 때가 많은데 아마 갱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승전 갱년기로 가네요. 저희 아들들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너무 좀 감사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늘 모이게 되는데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그 가슴에 달려 있는 이 꽃과도 연관이 있는 오늘 그렇습니다. 주제인데 되게 귀여운 위치에다가 이렇게 다셨어요. 네, 이 옷이 저희 아들들이 사준 옷이라 여기다 한번 좀 달아봤습니다. 예, 예쁩니다. 네. 자, 2022년 1월 21일 여순 사건 특별법이 유족과 시민단체 또 지역 정치권의 오랜 노력으로 시행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 동안 여순의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피의 접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율도 턱없이 낮고요. 진상규명에 가까이 갈 수 없던 이유가 됐고 그나마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지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꾸려질 때부터 문제였어요. 보고서 작성에도 문제가 드러났죠. 최근 지역에서는 여순 왜곡을 규탄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위원장 맡고 계신 김석 총장께서 더 이야기를 좀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좀 김석 총장께서 주실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 모두가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특별법이 시행되고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과 또는
나름대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정 부분 초안이라도 좀 나온 가운데서 지역에서 공론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작년 12월 달에 구성되는 등의 엄청나게 늦은 절차가 있었죠. 또 하나는 더 기가 막힌 건 2년 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7,300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560명밖에 희생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0년이 걸려도 이 7,300명에 대해서 희생자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완전 유명무실화된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75년간 여순 반란이라고 얼마나 반란의 후예들이랄지 빨갱이랄지 이런 것들로 공직에서도 못 나서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유족도 유족입니다만은 예. 살아왔는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승만을 칭송하는 사람들이고 뉴라이트계이고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이고 군사편찬인들입니다. 그래서 챕터를 봤더니 결국은 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일반화되어 버릴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두가 다 여순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고 유족 이외에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여순과 관련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대책위는 아마 이제 2기 여순 사건 특별법 그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2기 투쟁위원회 국민 비상대책위의 구성에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활동의 시작이다라고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김성 총장께서 왜 지금 여기저기에서 여순을 가지고 네, 뉴스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가라고 정리를 좀 주셨는데 김대 총장님 어떤 말씀 좀 덧붙이고 싶으십니까? 작년 말에 이 기획단이 구성되면서요. 어떻든 예상됐던 좀 문제라고 봐요. 네. 보면서 가장 중요한 여순사건 중앙위원회가 1월 말 결국 임기가 이제 끝나면서 2기가 바로 구성되지 않고 40여일 동안 공백에 있다가 지난 7일에 구성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획단 구성 때 우리가 우려했던 뉴라이트 계열, 특히 이제 여순 사건과 제주 4.3 항쟁을 평소에 폄하했던 분들이 대거 자리를 하면서 2기 중앙위원회도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생각했는데 2기 중앙위원회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민간위원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여순 사건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이건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기본적인 내용 조사하고 내년 한 4월 정도로 쫑치려고 완전 준비하는구나. 저희는 사실상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계속 개정하면서 연장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갈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이번으로 완전 끝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확실히 잡았고요.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의 그런 명예회복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지난 48년 10.19 때 자든 우든 그리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가해자 피해자를 포함해서 모두 국민적 화합의 내용으로 갈 줄 알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희망은 철저히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 단호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평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좀 상세하게 뜯어서 오늘 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역사 왜곡 이야기를 좀 두 분께서 길게 주신지라 이 이야기 먼저 좀 해보면 기획단 인선 그러니까 어떤 기획단이냐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인선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네. 어떤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문제라는 겁니까? 일단 전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15명 15명. 예. 그중에 이제 정부 인사가 5명이죠. 예. 근데 나머지 10명 중에 한 명만 유족 대표이고 대표니까. 나머지 9분은 외부 위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순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 9명 중에 여순 전문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여순 전문가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지역에서 향토적으로 여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순 위원회 내에도 그다음에 전남 실무위원회 내에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하는 기획단은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기획단 여기까지는
그러면 주체는 어디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하는 거죠. 중앙위원회? 예, 여수 예. 중앙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폐지하겠다는 사람들, 군사를 편찬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4.3 사건 자체를 4.3 제주 사건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고 굉장히 그 불가역적인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표현 되게 미안합니다만 그 여순 11구 1948년에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을 칭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구성되다 보니까 먼저는 언론사에서 먼저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들을 내부 위원회나 또는 그 위원회의 소위원들이 사실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좀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구성 자체가 먼저 밀실에서 구성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구성인들이 너무 역사적으로 편향적이고 편협적인 사람들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소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뭔가 이렇게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늦게 꾸려졌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용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용역을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제목과 내용들을 좀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외부에 또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순 사건 반란, 뭐 사회주의 공산혁명, 정말 입에도 담을 수도 없는 챕터와 장들로 구성돼서 이미 여순 사건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반란으로 규정 지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훼손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인선 문제와 그다음에 용역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왜 또 여순을 이야기하는가 좀 두 분께 제가 상세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서 좀 네네네.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아니 15명이잖아요. 네. 뭐 중앙위원회에서 꾸렸다는 거 알겠어요. 이제 정부가 꾸렸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유족 대표도 한 분이 들어가 계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그분과 나머지 9명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한 분으로 들어가 있는 유족 대표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겠어요. 이게 왜 우리가 나서겠습니까? 결국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쓰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객관이란 뭐냐면 여순 사건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에는 어디에도 반란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다시- 드리고 싶은 예. 질문이 그것이었는데, 아니 그 특별법 명칭이 그냥 여순 11구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걸로 왜 활용하지 않고 다르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아하. 법률에도 정의가 여순 사건, 그러니까요.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인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결국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역사 왜곡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지금 5.18도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가 초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를 보는 순간부터 이 여순 사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릿말, 그다음에 당시의 뭐 상황과 현황, 그다음에 뭐 국군의 뭐 이럴 수는 있는 건데 처음부터 여순 반란 이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 정부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자체에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순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고,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좀 단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사 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진상 보고서에 작성하는 주요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업하다 학습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학습 목표의 단어적 정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 보고서 쓸 때 이런 용어가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주의해서 써야 되고 방향은 이렇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학습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20개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법인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여순사건 이 특별법이 제정된 목적과
그리고 이 법이 앞으로 어디야 될 내용들을 법령과 시행령에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법과는 전혀 모법은 그대로 놔둬버리고요. 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법은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학문적 자료이자 또 사회과학적 자료인 이 진상보고서 내용에 대한 방향을 완전 왜곡시켜 버렸던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 여순 사건 문제는 결국 10.19 전후로 나왔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회적 사건인데요. 이 명시를 공산주의 반란이라는 방향으로 제시해버리면 완전 이거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진압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진압 용어를 결국 토벌이라는 용어로 나와버리고 하면서 중요한 그 단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결국은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가 전혀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법에서 제안했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않는 얼토당토한 이상한 역사적 보고서로 나와버리니까 개연성이 높아버리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유족 대표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결국 유족 대표 말을 하더라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는 자기들은 이분들은 대부분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국에서 왜곡 문제를 앞장섰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조선 광복군의 활동들에 대해서 폐마 발언을 했고 사사망장에 대해서도 뭐 빨갱이들의 뭐 전략, 남조선이 전략은 왜곡된 발언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막 이들 9명이 모여서 주요한 주장을 해버리니까 예. 유족 대표 한 명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15분 안에 기획단 들어가 계신 그 한 분은 진짜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나머지 당연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민간 위원들이 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유족 혼자 피가 거꾸로 끓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연관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전달받은 우리까지도 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법에서 주요한 방향은 민간인 협력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민간인 협력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와 우에 관계없이. 근데 이것을 협력자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본인이 하다 보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용어를 민간인 가담자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가담자는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주도해서 들어간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감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자를 가담자화 해버리면 이 역사적 실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궁금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그 뭐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역사 규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 후에 할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법과 진상조사 보고서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을 집행해야 될 국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니, 혼란스러운 상황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희생자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가담자 이렇게 된다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2년 동안 7,300명 정도 이제 유족들이 신고를 했지 피해 않겠습니까? 신고, 예. 그러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여순 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중앙위원회. 진화위 그 이전에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그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희생자들 분도 같이 이제 결정이 된 거는 있죠. 그러나 7,300명 중에 560명 희생자 결정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리면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유족들이나 또 희생자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니까 그 안에서 여순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순천대학교 교수였던 홍영기 교수, 그다음에 그 주철이 박사 이런 분들이 결국은 위원회에 사표 내고 나올 수밖에 없는 문화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구성에 예를 들어서 홍영기 박사나 주철이 박사나 아니면 여사연의 누구나 뭐 동사연의 누구나라도 여기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날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기획단을 해산하고 지금 진행 중인 진상조사 보고서 용역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범대위에서. 그러면 결국은 지난 그 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임기를 가졌던 지금은 이제 2기 중앙위원회 임기거든요. 예. 1기가 2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결국 거의 없거든요. 결론을 말하면 아까 김석 총장님이 한 7,300건 중에서 한 8% 정도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체 연말까지 해서 22% 정도만 신고 처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 7,300건 중에서 거의 뭐 80% 이상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쌓아놓은 상태에서 1기가 맞춰버렸거든요. 근데 2기도 보면은 진상조사 기획단처럼 조사보고서 기획단처럼 중앙위원회 인사도 대부분 이렇게 여순 사건을 왜곡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대부분 민간위원을 포진해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1기 중앙위원회는 딱 한 것이라고는 진상조사 보고서 이 작성기획단이 왜곡되게 작성하도록 하는 뉴라이트 계열 민간위원들만 앉혀놓고 딱 계산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서 2기 과정은 2기 중앙위원회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 저는 7,300건 이것만 가지고 갈 거다. 추가를 안 받을 거다. 그 설령 그리고 그러면 검토나 제대로 할 건가? 저는 22% 선에서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겁난 거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고 정부나 이 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조사기간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위원회의 부실한 문제 그다음에 조속하지 못한 희생자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리고 제주 4.3법도 7차례 넘게 법이 좀 개정된 과정에서 좀 보완됐기 때문에 여순특별법이 이제 2기 들어서서 개정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금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이야기도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도 그렇고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조금 다소 무책임한 행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적 체계가 부실한 가운데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주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문제점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구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사태들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범대위가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플레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김석종 작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간에 함께 좀 참여해 계속 저희가 지금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금 나중에 별도로 계좌를 열면 좀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그리고 저기 보성까지 해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지금 이 여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다 서약서들이 전달됐고 대부분이 다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당 대표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더불어 시민 연합의 또 대표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대표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들에게 이 서약서를 보내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국회 안에서 이여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지역사회도 모르고 있지만 서울위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위원회에서 1인 시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좀 폭발적으로 모아가지고 뭐 5월, 6월 좀 충분하게 좀 고려한 다음에 정말 유족 2세, 3세들까지 그리고 시민단체들 다 포함하는 총 걸기를 좀 준비하고자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고지를 90일을 넘긴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민 중인데 한도수 총리를 좀 고발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순 관련한 문제를 그동안에 잘 되겠지라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비상대책위가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유족분들을 모시고 국회에 기자회견을 갔는데 이 과정이 너무 가슴 아프고 누군가가 옆에서 젊은 사람 저도 젊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 옆에서 돕지 않고 있거나 막 방관하고 잘 되고 있겠지라고 하는 만연한 이 기분을 만연한 이것을 여순이라고 하는 오랜 우리 지역의 묵은 감정 같은 것을 반란해서 적어도 사건으로 끌고 오는 75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반란으로 옮기는 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절대 알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3 항쟁도 그렇고요. 5.18도 그렇고 왜곡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의 판단과 입장은 명확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그 실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이고요. 당연직 위원이고 실무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록 지사가. 결국 어전처장 입장인 거예요. 지난번 민생토론회 왔을 때도 이 문제 이런 뻥커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중앙위원회에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요. 결국 이럴 때는 도지사가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중앙위원회에서 혼자서라도 깽판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항의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김영록 지사는 어쨌든 이번 실무위원회 가지더라도 특히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 여순 사건 단위 있잖아요. 결국 단장한테 어정쩡한 입장으로 본인이 책임자인데 불구하고 보고서 잘 작성해서 제안해라. 굉장히 이런 내용 보면 김영록 도지사가 과연 여수 사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남 시민사회가 명확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이번 주 YMC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한 같습니다.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요. 네. 그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10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토요일 날 조례 호수공원에서 416명 순천 시민 합창단이 공연이 있는데 이 416명 시민 합창단에 순천 시민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745-060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또 공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